네,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월장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번 한 주가 워낙에 롤러코스터 장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 중에 하나고 26%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차익 매도 좀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연준 후보 케빈 워시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머징 마켓, 코스피 이런 쪽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을 것 같지만은 한 달 정도 가는 단기 조정이지 이게 이제 추세가 전환될 정도의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조정, 그러니까 2월 달은 변동이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상승이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빅테크, 특히나 AMD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요. AI 버블론이 다시금 시장에 떠오르면서 AI 산업의 수익성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빅테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요새 그 AI 솔루션들이 새로운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판매한 것들까지도 다 가격이 인하되거나 또는 대체하거나 이런 악영향을 줄 거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에 소개됐던 것들은 보면은 세무라든지 법률, 회계 이러한 전문 앱들을 대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은 아직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AI 개발 프로그램을 바로 도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는 먼 미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차 대체는 되겠지만 지금의 그러한 SAP나 SaaS 기업들, 서비스 어저 소프트웨어라는 이러한 개념들을 다 대체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가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건 시장이 조금이라도 하락할 때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체크해 주실까요? 지금도 네. 가능합니까,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네. 그 상반기까지는 돈이 있으면 사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투톱이요? 네. 예, 둘 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사실 저희도 오늘 이제 현금 비중 갖고 있던 걸로 분할 매수를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새로 들어온 고객이나 아니면 조금 못 샀던 이러한 펀드들에서 이제 사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나오는 에이전트 AI라는 부분들도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쓰고 있는 LLM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도 엄청난 HBM 수요를 가져왔었는데 실제 에이전트 AI는 비서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비서를 프로그램들이 이제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 비서라는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 나에 대한 기록 이런 부분들을 다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LLM 같은 경우는 챗GPT나 이런 모델들은 저희 거를 다 기억하진 않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은 그건 버려버리는데 이러한 이제 기억 수요가 많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HBM4 수요 또는 낸드 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 메모리 이런 쪽이 훨씬 더 뎁스가 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저희가 그래서 단기적인 사이클론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수요들까지도 네.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반도체 이익 상향이 끝날 때 이 상승 랠리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네. 이게 판단은 쉽지 않지만은 어렵죠. 그래도 지금에 보면은 수급이라는 건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주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일단 HBM이 올해 말까지 다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물량도 상당 부분 거의 완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반도체를 살 때는
장기 공급 계약을 하진 않거든요. 가격이나 수량을 픽스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놔두는데 지금은 워낙 모자르다 보니까 지금은 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가격과 그다음에 물량까지도 어느 정도 픽스하는 그런 고객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내년도까지는 업황은 좋은데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업황의 피크에서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주가가 피크를 친다는 거는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보다 조금 더 앞서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쇼티지가 날 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특히나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전략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투자자분들이 불안한 건 최근 외국인의 수급 움직임입니다. 어제 대표님,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5조 팔았어요. 5조 팔았고 오늘도 지금 2조 넘게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들였던 반도체 중심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까지 파는 걸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리긴 한국을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한국 비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팔았던 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많이 작년에 샀던 거고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또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제 그런 매물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비단 이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변동성이 크고 단기 급등했고 변동성이 큰 모든 자산들에서 이렇게 리스크 오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 세트 수요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제일 중요한 스마트폰이나 PC들의 가격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디바이스를 팔거나 또는 퀄컴이나 또는 PCB를 공급하거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악재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채용하고 있는 반도체한테는 오히려 수혜이고요. 두 번째로는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이제 이쪽 업종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구글 실적 너무 좋았고요. 좋았는데 이제 구글이 원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 1,100억 불 수준에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800억 불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억 불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보다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수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빅테크가 미국에서 흔들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만 냉정해지자 이거죠. 이제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크게 늘어난 투자 규모의 수요가 과연 어디일까요? 당연히 HBM 사고요. GPU 맞아요. 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결국은 결국 또 한국이 가장 수혜가 많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겠구나라는 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투자자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봤을 때는 AI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는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혜를 고스란히 HBM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시장 안에서는요. 반도체 기업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했으니까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도 체크를 해볼게요. 조선과 방산, 원전 변동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기대감이 한풀 꺾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선은 사실 이제 수주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도 이제 작년에 수주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증가할 수는 있는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이제 다른 조선 업체랑 다르게 군함이라든지 미국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나올 수 있는 군 관련한 수주가 많잖아요. 잠수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2년처럼 그렇게 가파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상승 둔화의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보다는 방산과 원전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까? 굳이 이제 순서를 따진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원전이 좀 제일 그래도 장기 사이클의 중간쯤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데이터 센터나 AI를 관련한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되려고 그러면은 가장 쇼티지 나는 게 지금은 다 HBM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 전기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 원전을 짓는 수요들 계속 될 거라서 관련주는 좀 유명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전력기기들도 이제 그동안 많이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기기들도 올해도 한 낮게는 한 25에서 한 3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50%, 100% 증가하는 거에서는 많이 둔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주도 업종이 된다든지 올해의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이 될 정도의 그런 폭발력은 없습니다. 네, 결국에 이 AI 산업이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방안 안에서도 원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습니다.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지금 3,000보다는 1,500 시대가 언제 올지 기다리신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최근 출렁거림이 크게 있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아까 반도체도 상반기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상반기 안에 1,500선을 터치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은 네.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정책도 코스닥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거는 이제 바이오죠. 알테오젠이 시총 1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IT, 장비나 네. 소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끊어서 보면은 일단은 바이오는 괜찮습니다. 1위인 알테오젠이 어닝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로열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예측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건 2차 전지이긴 합니다만 2차 전지도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해서 수요가 새로운 수요처들이 이제 생겨난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 외에도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수요처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의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았어요. 싸고 네. 성능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LFP는 사실상 굉장히 무겁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그 삼원계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으로는 좀 비싸고 문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갈 때 필요한 이런 가벼운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의 배터리로는 지금은 삼원계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도 높고요, 더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많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도 나오고 뭐 하는 이제 현대차 아틀라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수요처의 앞단에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고체까지도 이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고체 관련한 업체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코스닥 전반적으로는 섹터별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IT 소부장은 뭐 안 보셔도 이익이 올해 2배씩 늘어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플러스고요. 그래서 네. 코스닥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핵심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올해 코스닥이 저가 봤을 때 한 어닝이 60% 정도 컨센서스가 성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인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좀 좋다 평가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우리가 또 종목을 선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코스닥 ETF를 볼까요?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네, 지수 추종 ETF 전략 어떨까요? 저는 ETF는 네. 이제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섹터 ETF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섹터 그쵸, ETF를 그쵸. 따로따로 사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저는 바이오가 자신 없습니다. 이러면은 빼고 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뷰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코스닥 ETF를 충분히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 ETF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떤 산업이 이렇게 좀 항상 많이 오르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찌그러들 때 자동으로 조정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3, 4년 전에 2차 전지가 시총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가 많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비중을 줄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ETF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TF 당연히 좋은 전략이죠. 고민이 되신다면 ETF 꼭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섹터 제외하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역시 시장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을 비롯해서 현대차도 이제 묶어야겠죠. 로봇 섹터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네, 로봇 섹터는 이제 올해 떠오르는 섹터이자 장기 사이클의 초입에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방산이나 뭐 전력기기 이런 거 3, 4년 전에 그 초입에 못 잡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은 그게 긴 사이클이 한 2, 3년씩은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의 뭐 그 휴머노이드 외에도 피규어 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움직임이나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사람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능적으로도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 수요가 상당히 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초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공장, 프리몬트 공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100만 대까지도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아마 내년도까지도 한 5만 대 정도는 생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아틀라스도 3만 대를 내년까지 생산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두 개 다 저희 가정용은 이제 보급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예, 가정용은 사실상 굉장히 불확실성도 크고 환경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자동차 공장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입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그 현대차에서도 발표한 게 사실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발표를 한 거죠. 2년만 그 로봇을 일을 시키면은 인건비 2명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은 사실은 만드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 속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 가는 방향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그 몇 년 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투자한 것은 신의 한 수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다른 많은 로봇주들이 있지만은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기반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핵심 로봇 관련한 이런 주식 위주로만 투자하는 거는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섹터의 상승은 이제 초입이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당연히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 주식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랜만에 태양광 쪽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급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었던 섹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탄력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뭐 일단은 역시나 미국입니다. 미국이랑 뭐 네. 일론 머스크 발인데 지금 이제 에너지원을 갖다가 뭐 이제 우주에 위성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태양열 전지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에너지를 원으로 쓰겠다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도 우주에 구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천재적인 기발한 발상들이 실제 발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의 그 폴리실리콘이나 또는 패널 이런 것들의 수급을 확인하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촉발이 된 거고요. 하나솔루션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1위 사업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1위 사업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솔루션의 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발전소 이런 쪽에 수요가 부각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바닥 신호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제일 적자가 끝나가고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2월은 그래도 좀 조정의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죠. 2월장 설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2월장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죠.
예, 과거의 계절성을 보거나 또는 통계를 보더라도 1월에 많이 오르고요. 2월에는 조정하는 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워낙 낙폭이 컸던 코스피가 지금 고점 대비 이미 많이 조정했지만은 한 10% 이상 조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또는 4월부터는 다시 우상향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도 다시 그 재정 정책이 더 확대가 되고 은행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소비 쿠폰이라든지 어떤 소비자한테 그 돈을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한국도 이 정도 조정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김태홍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